저걸 딱 듣는 순간에 사법적 대응을 포기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저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무죄 나올 것도 사실 유죄 나오기가 쉬울 정도인데 저런 식의 대응을 보인다는 건 아, 이분이 이제 사법적 대응을 포기했구나. 왜냐하면은 지금 관련된 재판들에서 다 유죄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측근들이. 그렇다면 이게 퍼즐입니다. 여기 다 퍼즐 맞추고 이 퍼즐이 뭔지는 몰라. 근데 모양은 벌써 보이는 거거든요. 다른 퍼즐들이 맞춰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정치적인 해결에 이제 필사적으로 여기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직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 자신의 정치적 중요성을 갖다가 유지하는 것 그것밖에 좀 길이 남지 않는 거고 아마 본인도 자기 앞길이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더 심해진 거죠. 재판에서 이것보다는 지금 총선에서 내가 얼마나 큰 차이로 이겨내는가. 그래서 저 정권의 힘을 갖다 얼마나 약화시키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좀 판단을 내린 거죠 지금.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선거는 이긴다라는 그 확신에 가득 차 있어서 오만해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사법부가 무슨 판결을 내리려 하든 정치적으로 이런 결과를 얻으면은 니들도 어쩔 수 없을 거야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건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구속영장 적부심 할 때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읍소를 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구속각이라고 다 생각했는데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체포 동의안 할 때도 국회의원들한테 이거 반대해 주세요 했다가 그거 찬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전부 요번에 뭐 혁신의 이름으로 가죽을 다 홀딱 벗긴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요번에 이거 얼마나 진짜 그 무도하고 무지한 행동입니까?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며 선거 유세 지원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선거 유세 도중 윤 대통령의 탄핵을 시사하는 거친 발언을 연일 쏟아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습이 일 안 하고 주인을 깔보면 혼내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쓰지 말아야죠.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중도 해지해야죠. 그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해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은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날이어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말로 해서 안 되면 야단 쳐야죠? 네! 야단을 쳐도 안 되면 회초리를 들어야죠? 네! 회초리를 들어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해고해야 되겠죠? 네! 이런 나라 이렇게 망가지는 거 순식간에 망가지는 거 본 일 있어요? 차라리 없으면 낫지 않았겠습니까? 건드는 것마다 다 망쳐놔요. 국가나 정부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무엇 아버지 같아요.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아요. 지금 민주당 후보 중에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그 약속한 후보가 3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까지 가세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자제시킬 필요가 있어요. 메시지라도 던져야 돼요. 대표까지 저런데 가세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주당의 승리는 목표는 151석이다.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이런 고도의 정치적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여기에 탄핵을 얘기하면 이거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좀 더 도덕적 우위에 서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세하는 거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국민의힘의 모 의원이 의석을 뭐 160, 170석 가까이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딱 잽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석 숫자를 말하지 마라. 그리고 전망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딱 뭔가 이렇게 진정을 시켰는데 이재명 대표도 이번 총선만 있는 게 아니라 대선까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인생이 뭐 어떻게 될지 사법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대표직을 맡는 동안은 대표직으로서 역할을 본분을 다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거를 진정시키고 자제시키는 역할이지 탄핵을 시사하는 것 같은 발언은 제가 보기 적절하지 않다. 이게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사실은 탄핵 얘기를 또 쉽게 하기 힘들잖아요. 2016년 때도 그랬거든요. 그때 그 조국 교수였죠. 탄핵에 반대했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때 유일하게 딱 탄핵해야 이재명. 된다고 치고 나온 게 이재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데다가 지금 또 뭐냐면은 이게 조국 신당이 굉장히 좀 거슬릴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만든 비례정당보다 좀 낮게 나와야지 안심을 하는데 이게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저쪽에서 선명하거든요. 잴 거 없습니다. 그냥 마구 탄핵이고 뭐 그냥 마구 질러버리거든요. 근데 대중들이 막 화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선명성 경쟁을 하려면 자기도 그렇게 올라타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말이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네. 단순히 선명성뿐만이 아니라 자칫하면은 이제 총선 후에 이 왼쪽 진영의 주도권을 조국한테 뺏길 수도 있다라는. 내가 이겨놓고 조국 좋은 그럼요. 일을 하는 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조국하고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 같은 얘기예요. 내용은 탄핵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그 무서운 얘기를 품격 있는 용어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찝쩍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범죄와 비리를 밝혀 끝을 보겠습니다. 이제 고마 치아라마! 그런 차이가 있는 데다가 지금 이미 두 사람 간의 주도권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라는 걸 저는 그래서 이게 더 상승하는 게 부정적인 상승이죠. 이러면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아예 그냥 공약으로 내세워 사실상 공약이에요. 탄핵이 공약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10석에서 15석 얻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민주당 비례연합정당에 그 참가하고 있던 그 군소정당 있지 않습니까? 이들과 아마 이제 또 뭘 이루느냐면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별로 장래가 보이지 않는 비명계들 끌어들여가지고 하게 된단 말이죠. 라고 했을 때는 탄핵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보다는 낫거든요, 이쪽이. 왜냐, 이재명은 만약에 그 유죄가 확정되면 감옥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국 같은 경우에 거기에 보면 사실 죄질이 이렇게 무겁진 않거든. 2년 받았던 거.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쪽에 힘이 실린 것도 윤석열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서는 이재명은 좀 아닌 것 같아. 이재명 내세워가지고 심판이 안 될 것 같아. 라는데 조국 정도면 그래도 이미 당한 것도 있고 라고 하니까 이쪽에 지금 몰리는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총선이 끝나면 지금 뭐라고 말한 거와 아무 관계없이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저는 조국 혁신당도 발의하지 않을 거고 민주당도 발의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역풍 맞을까 봐. 이게 우리나라가 탄핵이 좀 두 번 있었던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한 번 잘못됐다고 완전히 박살이 났거든요. 네. 그 내전 쪽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초기에는 탄핵 여론이 낮았어요. 이재명 대표가 사이다 발언을 하긴 했었지만 당시 국민들 생각은 해명을 해주지. 네네네. 최순실 씨가 뭐 했는데 국정농단 사실이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그때 성실하게 해명했으면 탄핵까지 안 갔을 텐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걸 찬성할 리도 없고 탄핵을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리도 없고 지금 탄핵 얘기하는 사람이 33명이라 하더라도 총선 결과가 있을 때 탄핵을 발의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